공유가 되는 거라서. 경파님 안녕하세요. 경파님 혹시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혹시 다른 분들은 준비하신 분들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랑 오늘은 경파님이 해서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파님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숫자 관점에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볼 때 임장을 볼 때 뭐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나 하는 그런 거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정보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때 정리가 잘 된 자료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포 특성이 이제 한강을 끼고 강북으로 나눠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진구 근처에는 광진구, 여기는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고 마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이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강남에 있는 기준은 송파 트렌드를 많이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마포가 해주는 역할이 여기에는 이제 용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지역이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때 이 마포구를 중심으로 관찰을 한다라는 부분이 마포구의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서울 25개구 안에 평당 매매가 평균가를 쭉 줄을 세워봤을 때 8번, 8번째 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번째면 낮은 게 아니겠죠. 25번째 중에 8번째라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매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도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붉게 색깔이 돼 있죠, 전세가. 전세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8순위인데,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매가고 나는 소유는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가 전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지역도 파리가 마포예요. 그러니까 마포라는 지역이 서울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전세로도 살고 싶고 매매로도 사고 싶은 지역에 속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왜 그러면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동으로 마포에 보면 동으로가 돼 있는데 가장 매가가 비싼 데가 아현동이죠. 그래서 용강동, 염리동. 그래서 아현동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신축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으로 전세가 그게 제일 많고 매가가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포의 아파트 단지가 총 23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232개라는 거는 적지가 않은 수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내에서 어느 동이 가장 선호가 높은지를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있는 앞 아연, 염리, 용강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현동이 보면은 신축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평당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특성이 명품백처럼 내가 더 새 아파트, 새 거에 대한 가격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를 공부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나름은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동 하나만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크게 세 개 동으로 이렇게 권역별이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권역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손품을 할 때 이렇게 가볍게는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발품을 할 때는 딱 집어서 그럼 어딜 가지? 어디를 봐야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있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마포구에는 매매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세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내가 빨리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느리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적은지 판단할 수 있는 비교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포구내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매물량이 2024년 2월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제가 공부한 자료를 제일 오늘 이렇게 공부해 드리는 거는 제일 최신 자료를 제가 그래도 나름 찾아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전에 보면은 3,085건 중에 101건이 나왔다면 현재 물건이 시중에 30개가 나와 있으면 1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량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뭐 1개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10개가 나와 있으면 집주인들이 쥐고 있는 거고 10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매물량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매수량이 많은지 매도량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매도가 쉽지 않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물건을 하나를 사러 갔는데 30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매수할 때인지 매도할 때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1월 달에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갔다가 23년 1월 작년에 보면 딱 거래가 꺾였죠. 근데 지금 이제 완만히 거래량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뭐 이 지역을 내가 막 대장을 모르고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가 싼지가 몰라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정말 나는 상관없이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안 팔리면 하는 그런 높은 가격대에 그냥 매물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매도를 원하는 사람도 에이 뭐 안 나가면 말지 뭐. 에이 뭐 이렇게. 근데 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작년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급한 물건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가격대에 어, 나오는 금매 물건도 드물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도 굳이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23년도 초에 살 사람들은 살고, 좀 급해서 팔 사람들은 판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3년도 초에는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죠. 반대로 전세 그래프는 올라와 있죠. 아까 거기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전세 매물도 보면은 빠르게 매물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세를 계약을 해서 살게 돼 있고 지금 보면 2월 기준으로는 전세 매물이 1,288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점대 디베하면 4분의 1 정도로 된 거죠. 그래서 매물이 1.5개당 1개가 거래된 거 보면 아까 30개당 1개니까 매매 분위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전세를 내가 살고 싶을 때는 이제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인기 없는 좀 떨어져 있는 단지만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마포구에 전세를 하려고 구한다 하면은 요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죠. 꼭 내가 매도를 하기 이전에 전세를 살 때도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 보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매물이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 때 이때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면 원하는 단지에 좀 싸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아까 제가 전에 이제 좀 짚어 드린 게 있잖아요. 생활권역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왜냐면 이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임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을 계속 올 때까지 이제 이런 분위기는 되는데 이거를 어 이렇게 성산동이면 동마다 이렇게 딱 끊는지 않는다라는 얘기. 상암동이다 이렇게 끊는 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뚝 떼서 3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동 하면 여기는 성삼동에서 이렇게 묶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를 보면은 연남동하고 합동동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현동하고 용광동을 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미 대장이 어딘지 아니면 이제 개발 가능성이 어딘지를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포구는 생활 권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 확률이 크다. 교통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잘 안 한다라는 게 권역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제 아현 권역이라 그래서 여기 권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통 편의성이에요. 2호선이 지나가고 5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교통이 여기를 감싸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직주 근접이라 그러잖아요. 직장과 가까운데, 즉 교통이 편한 데를 가장 선호하게 마련인데 여기가 딱 그래요. 2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5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강변이 있고, 그리고 마포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요 한강을 끼고 여기에 아파트들이 다 강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홍대 상권이라서 여기 대학교도 많고 홍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거 생활권이 아니라 여기 상업지역 성격이 강해요. 물론 옛날에는 홍대에만 상권이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홍대 상권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주택 내에 1층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뀌면서 상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굳이 뭐 아파트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여기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과감히 제하게 됩니다. 즉 어찌 보면은 내가 제한다라는 게, 여러분 여기에 그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여기를 공부하고 발품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발품을 정할 때 동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갔다 여기 갔다는 웬만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상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이 이렇게 상암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 공원도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1급지를 못 봤다. 그리고 이제 마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젊은이의 도시다라는 그 키워드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에 있는 여기 때문에 젊은이의 이 이런 좀 지역이 됐다 하고 연세대, 이화대, 서강대, 홍익대 이렇게 권역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거 지역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늘은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게 한 60% 정도 될 것 같고 한 7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마포의 주거의 일국지를 이제 얘기를 드렸고 네. 말이 빠르지는 않죠. 제가 뭐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마포를 보시면은 조금 더 큰 지도상으로 우리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가 위치하는 게 어디인지 보이죠. 그러니까 여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가 위치하는 게 여기에 있는 여기 직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을 하고 마포를 건너서 여기에 있는 밤섬이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을 차로 이동하기 힘들면 여기 5호선이나 2호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공동역으로 가서 이렇게 출근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서울 쪽으로 해서 출근이 가능하다. 딱 중간에 있죠. 마포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은 박스 안에 이 표시가 되는 게 왜 1급지다, 1급지다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교통이다, 결론은. 그래서 좀 교통이 부분이 있고, 교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하철이 어디로 편한지를 보면은 공도굴 기준으로 해서 이제 5호선을 타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공도굴에서, 여기 보면 마포, 여의나루, 여의도로 바로 가죠. 그리고 공도굴에서 종로, 광화문, 종로 삼각 바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사실 2호선이 가장 핵심 라인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2호선. 2호선이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잠깐만, 넘어갔네. 이제 2호선 같은 경우가 여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감싸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2호선이 핵심 라인이 되는 거고 이제 6호선을 보면은 이제 공독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공독이 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6호선 같은 경우는 공독이 있죠. 공독이 있으면은
이제 6호선이 있는 지하철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미디어 시티 있죠? 여기도 직장이 많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삼각지 이태원 있고,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어, 여기, 여기 6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네 자체가 보면은 교통이 이 지역을 감싸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이 지역의 가치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예요, 공항철도. 공항철도를 보면 이제 공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홍대 있고, 디지털 시티 마운날 있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요, 여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항으로 가게 되는, 이런 또 교통이 또 편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경의중앙선인데, 이제 경의중앙선을 보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공덕이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이촌, 용산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지하철 노선상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장이 어딘가에 따라서는 지하철 근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얻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문산, 일산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도권에서 많은 공덕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오기는 교통 발달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현 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1급지로 개통 호재가 하나 있어요. 신안산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개통 호재이기는 한데 1단계에는 여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 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의 호재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투자를 좋아하니까 호재라는 성격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되겠지 한다면 가장 좋은 지역을 가장 싼 타이밍에 사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담인데 잠시 쉬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다 보면 아까 밥을 먹고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손품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어, 발품을 해서 손품을 통해서 지역을 알고 발품을 통해서 가장 좋은 대장단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장 투자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이 대장 단지가 가격이 빡 떨어졌다라면 그때 그냥 들어가 사서 올라갈 때 기다리는 거고, 그냥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사실은 재건축 단지가 되게 힘든 지역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부할 때 그 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 나중에 맞춰서 들어가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내가 프로가 아닌데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 시기쯤 언제쯤 해서 사는데 가장 좋은 지역에 내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다음 걸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임장이라는 그 순서를 보자는 거죠. 동선을 볼 때는 1번을 보고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보는데 이 기준이 뭘까요? 여기가 가장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보자라는 게 뜻이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1등급, 쉽게 말하면 여지역이 마포에는 1단지, 그러니까 대규모 1등급, 여기 보면 뭐 1등급 위에 1등급이라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왜 1등급이 1등급이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급지 안에 이 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4개를 가보시고 구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그럼 뭐가 기준이 되길래 가서 구하냐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이름이 안 보이는데 제가 몰라.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패스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대역이 여기 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지금 보면 공동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역이 있을 때 1번 권역에는 여기 지하철하고 가깝죠. 그리고 2번 권역에는 보시면은 여기 2호선 1대역에 가깝죠. 그러면 생활권역이 또 2번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 아래에 가까운 권역,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일수록 일로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일수록 일로 이동을 많이 하겠죠.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손품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예요. 미리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큰 틀의 가이드를 내가 정한 건 내가 가이드를 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다 보면 쏙쏙 들어와요. 근데 들으면 50% 밖에 안 들어와요. 직접 듣고 참여해 보시면 쏙쏙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제 임장을 가면은 '이 순서대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현장 임장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운데 최대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서 가야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 보면 인제 동그라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잠시만요. 이 안에 서울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나눠 놨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출퇴근을 여기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아현역을 이용한다.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집에서 늦었을 때 버스나 차로 20분 갈 때 '아 이게 서울권역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3 단을 크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쵸? 3 단을 크게 나누고 다시 보면 4 덩이를 또 나눴죠. 그리고 4 덩이를 나눈 거에서 다시 반을 나눠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임장을 가면 되게 편하다. 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서로 잘 안 넘어간다고 해요, 이 권역에서도.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비싸다. 여기가 좀 더 저렴하다. 그러면은 여기 12억 찍혀 있고 이런데 뭐 여기가 좀 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좌우 생활권 안에서도 여기가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오르막길이 느껴지시나요? 완만한 오르막길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 '아 오르막길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목이 1 급지 중에 1 급지예요. 어. 자 왜 1 급지 중에 1 급지인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국에 거기 가면 저는 거의 여기 이제 발품 가겠죠. 왜냐면 왜 1 급지 중에 1 급지인지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느끼면 뭐가 보이냐면 '아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 2 급지 3 급지로 내려간다면 아 이것 때문에 여기는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때문에 여기가 떨어지는구나.'라는 부분에 하나의 정답인 거예요. 근데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솔직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사는 느낌, 교통, 학교, 학군 모든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거기가 비싼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도 여기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세요. 여기가 대장단지가 뭐냐면 이 아파트 중간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초등학교가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싸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여기 학교를 가더라도 너무 안전한 거야. 엄마들이 선호하겠죠. 그리고 아빠는 출근을 2 대 0 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겠죠. 엄마도 만족하고 아빠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아파트가 묶이면 그들만의 프라이드 자존심 같은 게 생겨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일남은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되게 그 프리미엄이다, 그 가치가. 그리고 이 아내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1 등급 중에 1 등급이냐면 단지 수가 이제 3,000 세대 이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도 위치가 비슷하다라고 치면은 여기도 있고 뭐 '내가 여기도 더 좋지 않냐? 여기도 학교가 있고 여기도 학교가 있고 여기도 지하철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다시 또 차별화를 두는 게 뭐냐면은 단지 수인 거예요, 메인 단지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살 때 보면 번역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로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끊어져서 지하철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안 한다, 서로. 그래서 이제 아이언 위쪽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레프 5 호선 생활권 여기는 이제 5 호선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있고 마레프 같은 경우는 30 평형대가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마포가 특징이 아까 얘기 드렸던 키워드가 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평형대가 많아요. 왜냐면은 학부모들이나 그런 신혼부부들이 젊은 수요층이 요 평형대를 선호하게 되는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000 세대 정도에서 세대 수는 되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수가 비슷하다라고 해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3,000 세대가 넘어가면 좀 더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마포 더 클래시 같은 경우는 쪼끔 더 1,500 세대 정도 되니까 최신 입주를 하더라도 약간 '메인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 메인은 미묘하게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신축, 준신축으로 넘어가면 어 가치가 신축으로 더 넘어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아래권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근데 아까 제가 특징 얘기 드렸죠? 이제 한강을 끼게 되면은 약간 또 바뀌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강뷰가 또 프리미엄을 받아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강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때 거주를 할 때라도 딱 특정 지역에 대한 특징을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나는 사실 풍경을 되게 중시 여겨. 그리고 나는 한강변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좀 이제 이 학군 지역이 이 안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학군이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여기 염리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염리초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가 하다 보면 그들만의 그 문화가 되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뭐 어디 국제고나 뭐 대학교 진학률을 본다면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쭉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초등학교고, 우리는 연리초를 다니는 뭐 그런 학연과 지연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많이 없대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동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격 하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 왜? 가격 하락이 없으면 가격 상승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데는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강뷰 전명을 따라서 약간 뷰나 전망 라인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형성인데, 그렇다고 여기가 막 대규모 학번 단지다 이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뭐 그렇게 된 데는 우리가 얘기 드렸는데 뭐 분당이나 그런 쪽도 아니고, 대신 뭐냐면 여기가 그래도 대치해 있는 대형 학원이 분원을 많이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 두 개의 분원들이 다 보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여기는 최선 어학원 있죠. 하이츠 수학 있죠. 그리고 국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학원가가 있어서 좀 미묘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학원가 특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투자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내리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통을 누릴 건지, 직장을 누릴 건지, 학군을 누릴 건지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여기 보면 요쪽 요 파란 선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대한 게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연식이 좀 된 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왜 여기가 대장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대장을 봐야 되는 이유인데, 대장을 알고 나면 미용 뭔가 뭐 약간 살짝살짝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역을 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역 자체가 요렇게 협소하게 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둥글게 걸게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생활 편의성도 그렇고 좋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이 여기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지하철역의 혜택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다음 급지, 여기랑 비슷하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강변에 대한 교통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군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애매하게 치이는 동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00 세대 전에, 그러니까 단지 수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홍대 상권도 있고 홍대도 있고 막 이러고 철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 세대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살 때는 약간은 선호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뭐 연남동의 센트럴파크처럼 길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느낌이 '홍대나 이쪽이 있으니까 이렇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대신 뭐냐면은 '내가 마포에 여기나 여기가 돈이 너무 비싸다.' 그래가
가성비 있게 나는 그래도 마포에 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연리동길에 좋은 데나 홍대나 살고 싶다면 여기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활 권역이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70%는 그 정도 얘기 드렸다면 이제 30%가 상암 생활권이 되는 건데 상암 생활권이 나쁘다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넓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강변이 되게 크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 고양시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암동이 중동이랑 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서로 요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인제 딴 동네인데 그럼 이게 뭐길래 특징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생활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봐야 돼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봐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는 개발이 된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 그래서 직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은평구인데 어찌 됐든 은평구라도 길 건너가 개발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여파가 여기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가 개발이 많이 되면 그 호재 자체가 여기를 끌어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도 있죠. 여기 보면 부가재 6구역도 있죠.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재건축 맞을 거예요. 제가 뭐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특징이냐면 이제 롯데 쇼핑. 그러니까 이 안에서 롯데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 노을공원하고 월드컵 공원에서 여기에 대한 거주 만족도는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아요. 뉴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도 있고 그러면 아까 보면 마포구에서 아현동이 거의 대장단지를 찍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변동폭이.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건 뭐냐면은 변동폭을 찾아가야겠죠. 우리가. 자, 투자자라면 그런 마인드, 실거주자라면 1등 마인드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상암 업무지구에서 업무를 본다면 마포에서 가장 불편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끝에 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다면 여기 이제 공덕이 있는데 여기로 가는 데가 보면은 돌아서 간다라고 했을 때 좀 힘들게 되는 거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으로 해서는 이제 인천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마포도 교통이 되게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되면은 교통이 좀 편해진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큰 교통 호재가 되는 거예요. 원종 홍대선이 이제 앞으로 가치를 봤을 때는 여기가 지나가면 이제 여의도하고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암역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저분하니까 좀 치워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 때 기회라는 게 뭐냐면 이건 예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정. 지금은 없지만 여기만 연결이 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관통을 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다라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길게 봤을 때는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개통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언제 될지 모르고 뭐 10 년째 진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5 년, 10 년이 더 될 수는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뭐 어쨌든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포구의 전출입을 보면은 고양시까지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꽤. 그래서 여기에 인구 권역들도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 드리면 이제 은평구나 여기가 만약 공급이 된다 하면은 여기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암 생활권에서는 이제 상권이 다 안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암 초등학교라는 나름 이제 여기 보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상암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왕관 씌워져 있죠.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반등이 됐을 때도 빠르게 반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제 신축은 빨리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집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좀 비싼 경향이 있고 뒤로 갈수록 살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대신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공원이나 산의 혜택을 받아서 주거적인 부분이 더 혜택을 받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동이나 성산동이랑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하고 구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구축이 많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 형성이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대신 아무래도 투자 관점에서는 한번 보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가장 메인이 여기에 있는 이제 성산 시형 2 구역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저는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뭐 이런 데 잘 모르는 데를 했다면 그냥 대장 아파트를 우리는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그냥 딱 정해 놓고 여기가 싸질 때라든가 계속 시기를 기다리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이에요.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바로 앞에 여기 지하철 있죠. 월드컵 경기장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위해서 지하철역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미래 가치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보면 길 건너에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바로 옆 단지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고 중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락장이 지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하락장일 때 긴 관점에서 보시고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도 투자 전략에 나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호재는 많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왜 이걸 갖고 왔냐면 호재는 많아요. 보면 DMC 롯데몰스, 뭐 이렇게 조성사업, 모아타운, 모아타운. 근데 이 호재를 다 보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얘기 드리면은 아현동이 있으면 여기가 대장단지라 그랬으면 나는 대장단지를 살 거면 여기를 결정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성산동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지하철역 있는 이쪽 이름이 뭔가요? 성산시형을 보면 여기를 사던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부하고 제가 얻은 거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여기에 있는 이제 마레포 있는 두 개가 아마도 발품을 가서 보면은 마포구에 대한 대표 단지와 개발 예정 단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경파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걸 꺼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네, 공유 중지했거든요. 경파님 지금 시작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경파님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켜주셔도 되세요. 이번에 어차피 진행해 주실 거니까. 아, 매물량, 거래량 그래프.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경파님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전문가들이 섞어요. 이렇게 볼 때. 부동산 지인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인 빅데이터라 그래서 수요 입주를 볼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이 지인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를 또 봐요. 그 아까 깃발 꽂아져 있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거 보면은 마포였죠. 마포. 마포에 아현동에 염리동에. 아, 화면 껐구나.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다시 해 드릴게요. 부동산 지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빅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요 입주나 이런 이동이나 이런 쪽들,
이런 자료는 부동산 지인을 많이, 특히 이제 수요 입주 이런 부분은 거의 유료로 하면은 거의 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수요 입주 있는 건 이 확인할 때는 이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대장 단지라든가 이제 세대별 단지를 볼 때는 아실을 봐요. 섞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캡처를 통해서 뭐 입주 물량이나 분양이나 이런 자료를 보기를 하는데 크게 이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아무래도 설명할 때는 그런 게 있고 아시라고 지인 부동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네, 화면을 제가 공유 중지를 해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화면 보이시나요? 아, 잠시만요. 네, 화면 잘 보여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경매를 이제 한번 여기 마포구에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실 한 총 7건이 나와 있긴 한데, 그 한 건은 이제 조금 그 부분 지분이어가지고, 그건 어려워서 패스를 했고, 이제 나머지 5건보다는 이제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2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도화 삼지구 우성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1991년, 조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한강변도 껴있고, 여기 마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 지역 이제 신축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아래지만,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 가격을 많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매권은 지금 유찰이 한 번 되지 않고 지금 신건으로 나와서 현재는 이제 감정가가 16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용이 42.8이고 이제 공급 면적이 54평형이어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실거래가를 봤을 때 이제 24년 5월 최근이 이제 5월 건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3층이 이제 14억 5천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게 경매가 나온 게 이게 23년 10월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이제 최근에 더 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분위기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때 당시 감정가로 나왔을 때가 이제 16억이어서 아마 이거는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최근에 뭐 서울이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기는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위치는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는 6분 거리. 그다음에 한강이 뷰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단지가 이게 가리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미세하게 보이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권리 분석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전입 세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조사관이 분께서 여기를 이제 기재해 주셨고,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 분석을 보았을 때 이제 근저당권이 이렇게 됐고, 다 말소가 돼요. 여기 사실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이 이제 그 경인 대부랑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십수구에서 관한 내용이 해서 위저는 신청 채권자 동일 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의 경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을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인 대구가 여기 보시면은 농협은행 다음으로 이제 공저당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날짜에 전세권을 설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근저당 위에 또 새로운 권리를 설정을 해서 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게 전세권이 그 위에 근저당권 뒤에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은 아니어서 이게 말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매를 할 때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낙찰을 내가 저렴한 값으로 하면은 그걸로 이제 내가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물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 권리도 여기 위에 그 전세권이 이제 임차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소멸이 된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이제 깔끔하다라고 결론을 내었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값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은 유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호가를 보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전용이 42.8, 54평형 공급이어서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 168, 그다음에 전용은 141제곱미터여서 이렇게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제가 보았는데요. 이게 평수가 되게 좀 넓더라고요. 50평. 이게 50평짜리여서 아무래도 그래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낮은 가격선을 봤을 때 15억, 16억, 16억 3천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거래가는 아직 이 호가를 넘어서지 않았다. 해서 제가 한번 값을 한번 매겨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배웠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제 경쟁 물건이 지금 16억 3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16억 3천을 경쟁 물건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는 아무런 특징이 이렇게 없는데 왜냐면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뭐 이런 대단지 대형 평수 이거는 어차피 이 똑같은 평수엔 다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평수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져가는 특징인데 플러스 해서 이제 올수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가격이라면 여기를 조금 더 주고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저층이고 그건 또 15층에 8층이고 해서 여기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을 경쟁 물건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거 도출하는 가격 그 도출하는 과정이고 16억 3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보시면 이제 4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쟁 물건에 비해서는 좀 저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층도 좀 마이너스 처리했고 조망도 여기 이제 그 16억 2천, 16억 3천에 이 13동의 물건의 위치에 비해서 조망도 별로 좋지 않은 게 보여서 이제 그 깎고 해가지고 해서 기준가가 사실 13억 4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유찰이 될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12억 8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다음 이게 6월 25일자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이어서 한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무사 비용 그다음에 내가 그 임장을 갔을 때 뭐 밥값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중개 수수료 비용 다 해서 한 6% 든다고 치고 내 수익도 이제 한 3%만 내가 수익을 보겠다 하고 대출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차가는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다 사실 그러니까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다가 네, 최종은 이제 12억 2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거는 이제 덜 보수적이고 점점 이제 갈수록 보수적으로 산출한 건데 완전 정말 보수적으로 이제 지금 하락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기 이제 감액되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12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번 예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25일에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물건은 이거는 이제 고양이랑 완전 딱 붙어 있는 이제 상암 월드컵 파크 9단지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아까 그 브라이드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고양시와 딱 붙어 있는 그런 그 상암동을 지금 제가 한번 매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특징이 여기가 이제 확실히 여기 이제 급지에 따라서 부동산 인상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전에 이제 20년 11월 기점으로 이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여기 도화 여기는 이게 급지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19년 11월부터 이미 이제 상승 기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 역시 급지에 따라서 상승 기류가 언제 오냐가 또 다르다 이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 이 물건도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 물건도 아까 앞에 물건처럼 이제 지금 신건이고 똑같이 6월 25일에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입찰하시는 응시자 분들이 얼마나 몰릴지, 그다음에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느 매물이 더 인기가 많을지 한번 그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건도 봤을 때 권리 분석은 이제 깔끔하더라고요.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미 경매를 한 데는 이제 여기 SBI 저축은행인데 여기 한 세 번째 증정 근저 사건이 있어서 여기서 신청을 함으로써 이제 1순위부터 말소가 되면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사이트에서 나와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앞에 물건보다 조금 더 깔끔한 게 임차 권리는 아예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앞에 물건과처럼 이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선순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만 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물건도 지금은 앞에 물건하고 다르게는 지금 일단 감정가가 9억 4천, 9억 4백으로 나왔는데, 최근 호가를 보았을 때 이제 얼추 이게 낮은 가격으로 봤을 때도 얼추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실거래가가 좀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서 한 지금 9억 2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9억 2천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이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건도 유찰이 한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위치는 이제 고향하고 완전 그냥 인접해 있다. 여기도 이제 무슨 개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랑 그 위쪽에 뭔가 개발 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의 인프라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여기 서울의 인프라도 이용해서 양쪽을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앞에도 보면은 이제 공원도 있고 좀만 더 가면 이제 한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인프라에서 뒤처지는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를 봤을 때 이 물건도 앞에처럼 이제 보수 첫 번째, 보수 두 번째, 보수 세 번째로 했을 때 일단은 정말 내가 실거주를 한다 했을 때 9억 220이 나왔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수익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 하락분도 다 반영을 했을 때 8억 2,1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이게 두 개의 물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소유자가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낙찰을 받아서 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아니면 전세를 이제 세팅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이런 거를 이용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시세보다 1억 정도만 싸게 들어가서 사면은 이거는 네. 이게 공부한 보람이 막 나겠는데요.
네. 근데 인기가 있는 매물은 차라리 저 금액으로 살 바에는 그냥 금매 물건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하락기 때는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손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잠시만요. 손품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현장 임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행수님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동선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현장 임장을 하면서는 제가 여기에 있는 그걸 또 좀 아침에 일찍 만나서 좀 미리 커피숍에서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큰 지역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에 따른 그 가격의 흐름이나 전세입에 대한 그런 거나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다음 달에 발품을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경파님도 그렇게 그 방에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에다가 카톡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